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컴알 2강이고요. 이어서 데이터 입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데이터 입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숫자와 문자, 앞에서 문자는 한번 알아봤었죠. 자, 문자 데이터 여기다가 문자라고 입력을 해보고요. 문자와 숫자 데이터 입력에 대해서 각각 알아볼 텐데요. 지난 강의에서 문자는 한번 입력을 했었어요. 그죠? 국어 입력하면 문자는 왼쪽에 붙는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특수 문자들도 왼쪽에 붙는다는 거. 숫자와 문자가 같이 입력된 것도 왼쪽에 붙죠. 얘네들도 숫자가 아닙니다. 문자인 거죠. 문자. 그 다음에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작은 따옴표를 앞에다 붙이고 숫자를 입력해주면 이제부터는 얘가 숫자가 아니라 문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식으로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공백이 들어가거나 기호가 들어가면 문자가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숫자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숫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더하기 빼기도 뭐예요? 얘도 숫자 앞에 붙으면 특수 기호가 아니라 숫자의 수식으로 인식이 되면서 이제부터는 숫자로 인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요 괄호죠. 요렇게 제가 입력하면 얘는 특수 문자가 아니에요. 이 괄호는 이제부터는 마이너스를 뜻합니다.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통화 표시라든가 아니면 달러 표시, 백분율 표시, 지수 표시 등은 문자인데도 불구하고 숫자 앞에 붙으면 그때부터는 숫자랑 같이 연결해서 쓰게 되면 그때부터는 뭘로 본다? 숫자로 본다. 그리고 숫자는 자 보세요. 어디에 정렬된다? 지금처럼 그쵸? 오른쪽에 정렬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공백이 입력되면 숫자로 인식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숫자에 이렇게 볼까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따옴표를 붙여주면 이제부터는 이 따옴표가 들어간 숫자는 숫자가 아닌 거예요. 얘는 문자입니다. 그죠? 왼쪽에 붙죠? 그럼 여기 쓰는 게 아니라 이쪽에 써야 되겠죠?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이 1이라는 애는 우리가 이 숫자 1하고 같은 거냐? 궁금하시지 않나요? 지금 엄연히 따지면 얘도 1, 얘도 1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자 보세요. 얘가 이 B6에 있는 내용과 그죠? C6에 있는 내용이 같은 거니? 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나중에 수업을 하겠지만 수식을 입력할 때는 은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은이라는 건 이제부터 수식이나 함수를 시작할 거야 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거짓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이 문자 1은 숫자 1하고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 문자 2와 문자 3은 더해질까요? 얘를 갖다가 더할 수 있을까요? 자, 볼까요? 예, 가능합니다. 위에서는 문자라고 해서 숫자가 아니라고 하더니 갑자기 문자 더하기 문자라니까 5가 되는 건 뭐냐? 문자와 문자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칙 연산기호, 즉 연산기호, 더하기 빼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엑셀은 그때부터 얘를 문자가 아니라 뭘로 다시 인식하기 시작해요? 숫자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함수 안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 숫자, 수치 데이터로 인식을 하고 결과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른쪽 정렬이 됐죠.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유일하게 그 공백이 들어갔는데 아까 제가 공백이 들어가면 문자라 했죠. 공백이 들어갔는데도 숫자가 되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분수를 표현하고 싶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4분의 1이 붙죠. 만약에 그냥 이렇게 치잖아요. 얘는 이 슬러시라는 애가 여기서는 이제 뭘로 표현하냐면 1월 4일로 표현합니다. 즉 이 날짜를 표시하는 기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방금 전에 1월 4일을 쳤어. 입력했는데 이 1월 4일은 요 1월 4일하고 다른 거예요. 요 1월 4일은 제가 직접 타이핑을 친 거고요. 얘는 방금 전처럼 숫자로 표현된 표시 형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날짜 표시 형식이 된 거죠. 그러면서 어느 쪽에 붙었어? 오른쪽에 붙었죠. 자, 지난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엑셀이라는 애는 1900년 1월 1일을 숫자 1로 표현합니다. 즉 오늘 날짜 2023년 오늘 날짜 볼까요?
3월 13일이라고 표현하면 요 날짜를 2024년인가요? 자, 날짜를 오른쪽에 붙었죠. 얘를 갖다가 제가 만약에 숫자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 숫자 45,364라는 게 뭐냐면 1900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를 갖다가 1, 2, 3, 4, 5, 6, 7 이렇게 숫자 카운팅을 했을 때 1900년 1월 1일로부터 45,364일 지났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숫자로 표현되어 있는 거를 뭘로만 바꾸면 돼? 여러분들이 그죠? 날짜로만 바꾸시면 날짜로 다시 표현이 됩니다. 문제 푸시다가 가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틀린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이건 표시 형식이 틀릴 뿐이라 나중에 여기 표시 형식에서 뭘로만 바꿔주면 된다? 날짜로만 바꿔주시면 된다.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짜와 시간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정렬이 되고요. 다른 말로 하면 얘는 시간 숫자다. 숫자로 인식을 한다. 그리고 날짜 데이터는 이렇게 2024년 하이픈을 직접 입력해도 돼요. 03, 13 이런 식으로 직접 입력하셔도 상관없고요. 아까 제가 입력한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3월 14일 이렇게 입력해도 됩니다. 똑같이 입력됩니다. 같은 입력 방식이다 라고 보시고, 자, 날짜를 입력할 때는 그리고 단축키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단축키 하나 알려드릴게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엔터키 옆에 보시면 세미콜론 표시가 있어요. 그 세미콜론 키를 같이 눌러주시면 이렇게 오늘 날짜가 나오는 단축키가 형성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세미콜론. 됐죠?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르고 세미콜론을 누르시게 되면 현재 시간이 표시가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르고 세미콜론을 누르면 현재 시간이 표시가 된다. 이거 한번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봤고요.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어서 제가 입력한 거 바로 다 삭제하면서 다음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키를 누르셔야 되는데, 특수키 하니까 한글 생각하셔가지고 컨트롤 F10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기선 컨트롤 F10을 누르면 이렇게 돼요. 확대가 되죠. 확장이 되는 거예요. 확장이. 제가 지금 화면을 갖다가 강의하려고 좀 모아놨는데 확 커지는 게 보이셨죠? 이렇게 크기가 확대될 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원래는 삽입 탭에 가셔서 제일 오른쪽 끝에 보면 기호라고 있어. 요 기호에서 여러분들이 기호를 찾아주셔야 돼요. 근데 이 기호를 찾는 게 상당히 힘들어. 그죠?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하트 하나 찾는데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음에다가 연결을 해놨어요. 자, 기억해 주세요. 미음, 한자 키를 누르면 지금처럼 특수키가 나옵니다. 특수문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 더 갑니다. 탭 키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아래로 보는 게 아니라 옆으로 쫙 펼쳐서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서 이 미음 자음에 연결된 게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애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이거 쌍다이아몬드 이런 것들, 이중 다이아몬드. 다시 한번 볼까요? 미음, 한자, 탭 해서 보면 요 다이아몬드나 네모, 그 다음에 하트, 그리고 여기는 클로버, 별, 이 정도가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미음만 있느냐? 아니죠. 뭐도 있어요? 이응도 있습니다. 이응은 왠지 뭐가 연결될 것 같아요? 그렇죠. 원문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문자라든가 가로문자가 연결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이 나는 안 되는데요 하시는 분인데 이응을 누르고 커서가 지금처럼 깜빡여야 돼요. 밖으로 나가면 안 돼. 그래서 이응을 누른 상태에서 바로 한자키 누르시는 겁니다. 탭키. 하나만 더 볼까요? 지읒을 누르고 한자 탭을 하면 여러분들 1, 2, 3, 4, 5, 6, 7 다양한 표현 방법이죠. 이렇게 표현이 된다. 하나만 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문자 표현 방식이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제가 만약에 컴퓨터 활용 능력 했어요. 근데 이 안에다가 우리가 메모를 입력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면 메모 삽입이라고 있습니다. 메모 삽입. 메모를 삽입 한번 해볼까요? 삽입하게 되면 우측 상단에 빨간색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입력할 수 있는 거죠. 지우고 예를 들어서 2급이다. 이렇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지금 이 메모는 기본 설정이 숨겨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찍거나 활동을 할 때는 이 빨간색 표시만 있고 활동이 안 됩니다. 표시가 안 되죠. 근데 커서가 가서 현재 있는 셀 C4셀에 위치하고 있으면 다시 이 메모를 띄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 또 특징을 알아볼까요? 얘를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게 되면 메모도 같이 따라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포인트가 뭐냐? 복사한 내를 갖다 지우면 데이터는 지워지는데 메모는 살아 있습니다. 그럼 이 메모는 어떻게 지울 수 있느냐?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메모 삭제를 눌러도 되고요. 삭제를 눌러도 되고, 아니면 여기 보시면 홈 탭에 가시면 지우기라는 게 있어요. 지우기에서 모두 지우기를 누르면 또 지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지울 수 있다는 거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교재에서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통화문서에 포함된 메모는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하거나 시트 끝에 인쇄할 수 있어요 라는 게 나와 있죠. 이건 무슨 얘기냐? 나중에도 한번 더 보여드리겠지만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시면 페이지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페이지 설정에서 시트 탭에 가시면 이 메모를 지금처럼 페이지 설정에 시트 탭에 가시면 인쇄할 때 없음, 시트 끝 또는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수업하는 내용은 렉스미디어 필기 교재의 2급 스프레드시트의 진도 과정 그대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교과서에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을 거예요. 요거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문구여서 한번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윗줄은 뭐 특별히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습니다. 커말 2급에서 나오지 않는데 아마 그 한글에서는 위첨자라고 해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얘가 윗줄입니다. 윗줄을 갖다가 이제 편집을 하게 되겠죠. 여기다 활용 능력 이런 식으로 해서 편집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윗줄을 갖다가 다시 한번 넣어볼까요? 윗줄 편집 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넣었어요. 그래서 윗줄은 잘 안 나와요. 윗줄은 여기서 설정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라는 건데 잘 안 나와. 그래서 위첨자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뭐 쓰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 같은 경우에 많이 나오죠. 지난 강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얘가 이름 상자입니다. 이름 상자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실 수 있는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름은 무슨 참조다? 이름은 절대 참조입니다. 절대 참조와 상대 참조, 혼합 참조가 있죠.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돼서 자, 제가 볼까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게 지금 이름을 갖다가 만약에 정의를 하게 되면 이름을 정의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절대 참조는 이 네 기퉁이를 갖다가 다 고정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 범위를 주고 참조를 시키면 절대 참조는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대 참조는 고정되지 않는 겁니다. 어디로든 갈 수 있어요. 어디로든 갈 수 있다. 이게 상대 참조예요. 상대 참조 주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아래 양옆으로 다 갈 수 있는 겁니다. 상대 참조. 그 다음에 열 참조는 어디로만 간다? 위아래로만 간다. 위아래로만. 이게 잘 그려지지 않네요. 위아래로만 간다. 상대 참조. 아니, 혼합 참조에서 열 참조. 그 다음에 행참조는 어디로만 간다? 행참조는 그죠? 좌우로만 간다는 겁니다. 좌우로만 간다. 좌우로만 간다. 즉 열참조는 고정을 어디다 시켰다? 열에다 시켰다. 행참조는 고정을 어디다 시켰다? 행에다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뭐다? 행참조하고 열참조다 라고 보시면 되고, 절대참조는 즉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름을 한번 정의하면 나중에 우리가 문제 풀 때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름은 자, 보세요. 제가 뭐 80점 90점, 70점 해서 여기다가 수학이라고 썼어요. 수학 썼고요. 여기다가 철수, 영희, 그 다음에 민수라고 썼습니다. 그럼 얘는 결국엔 뭐예요? 민수의 수학 점수, 영희의 수학 점수, 철수의 수학 점수죠. 이렇게 범위를 줘서 여기 이름 상자에다가 수학이라고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 범위가 뭐가 되는 거야? 제가 못하겠네요. 이 범위가 전부 다 수학 범위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죠. sum이라는 걸 쓰면 수학
2라고 치면 이렇게 범위가 한 번에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드래그에서 요 우측에 하단에 있는 게 이게 채우기 핸들이거든요. 채우기 핸들에서 내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변하지 않아요. 이 범위가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아.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썸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썸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더해놨어. 이렇게 해볼까요? 두 칸만 해놨어요. 이렇게 범위를 줬네요. 그리고 나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얘는 따라서 내려오게 돼 있다고. 이렇게 무슨 얘기냐? 이 범위는 지금처럼 상대 참조가 됐기 때문에 따라서 내려오게 돼 있어요.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이름 정의가 됐고 이름 정의가 되면서 절대 참조가 되는 애는 채우기 핸들로 아무리 내려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의 차이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얘기할게요. 이름 정의에서 확인했는데 만약에 이름을 쓰다가 수학 점수라고 써야 되는데 제가 잘못해서 수학이라고 쓴 거야. 그럼 여기서 수학 점수라고 쓰게 되면, 자 보세요. 수학 점수라고 쓰게 되면 이때는 제가 이름을 방금 엔터를 쳤잖아요. 그래도 잘못된 겁니다. 두 개가 입력된 거야, 이름이. 이때는 이걸 다시 한번 수정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름 정의할 때는 꼼꼼히 하시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잘 보세요. 수정할 때는 수식에 이름 관리자에 와서 얘를 갖다가 편집하거나 삭제해야 됩니다. 지금은 삭제해야 되나요? 예, 수학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얘를 편집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편집을 해줘야 돼요. 좀 까다롭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름 정의할 때는 간단하게 이름을 정의할 수 있지만 이름 상자에다가 입력을 잘해라 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름 한번 입력해 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정할 때는 여러분들 F2키 누르면 지금처럼 바로 커서가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잘 보세요. F2키를 누르면 바로 커서가 들어가죠. 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수정할 수 있다.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X, 컨트롤 V 다 알고 계시죠? 단축키는 거의 비슷합니다. 컨트롤 C는 복사, 컨트롤 X는 오려두기, 컨트롤 V는 붙여넣기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선택해서 붙여넣기는 나중에 제가 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 컨트롤 C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면 이렇게 선택해서 붙여넣기라 해서 여러 가지 그 형식들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선택해도 되고 심지어는 여기 선택해서 붙여넣기라는 걸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어떻게 붙여넣을래? 모두 붙여넣을래? 연산을 해서 붙여넣을래? 행렬을 바꿀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결해서 붙여넣을래?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얘는 언제 쓰냐? 나중에 실기 시험에 보시면 두 번째 시트에 있는 셀 서식이라는 서식을 적용할 때 가끔 나오기는 합니다. 그때 실제 문제 예문이 나오니까 그때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삭제는 델리트 키로 지우시면 되죠? 잘 볼까요? 제가 이거를 복사해서 자 그대로 한번 볼까요? 좀 옮겨서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델리트 키, 범위를 주시고 델리트 키를 누르면 지워집니다. 범위를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에서 삭제를 눌러도 지워집니다. 그죠? 지워지죠? 또 지우기 버튼 필터에서 탭에서 여기 서식 지우기나 모두 지우기에야만 지워지겠죠? 그런데 누구 하나는 틀려요? 이 상태에서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다릅니다. 자,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제일 위에 이 하얀색 부분이 커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얘만 지워집니다. 이거 하나 봐주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봤고요. 채우기 핸들까지 보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 텐데요. 자, 여기다가 제가 채우기 핸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갖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 했을 때 그냥 여기는 드래그 했을 때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여기도 좀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냐? 자, 보세요. 1 놓고요. 똑같이 1, 뭐 2, 4로 놓을까요? 2, 4. 그 다음에 여기도 2, 4. 이렇게 놨습니다. 자, 지금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숫자가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여기는 그냥 드래그만 해보겠습니다. 숫자를. 그러면 잠깐만요. 그냥 드래그만 해야 되는데 컨트롤 키를 눌렀네요. 자, 다시 한번 그냥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사가 됩니다. 숫자인 경우에는. 근데 이렇게 두 개의 차이가 있을 때, 둘 사이에, 숫자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들어가면 복사가 됩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범위를 주고 들어가면 이때는 증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개념이 좀 다르죠. 두 개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입력 방식에서. 그리고 우리 문자 같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문자. 국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문자는 그렇죠. 그냥 반복됩니다. 하지만 문자 중에서도 1월 2일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1월 2일. 얘는 문자죠. 얘는 증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증가합니다. 심지어 누구만 증가해요? 그죠? 오른쪽 끝에 있는 애만 증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혼합된 숫자에서는 오른쪽 끝에 있는 마지막 숫자만 증가한다. 그래서 숫자 데이터는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혼합 데이터과 그지? 그리고 날짜도 볼까요? 2024년 3월 13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 날짜도 범위를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날짜도 증가하더라. 데이터가 누구만 증가한다? 그쵸? 뒤에 있는 것만 증가한다. 근데 잘 보세요. 증가하는데 제가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채웠잖아요. 이렇게 떠요. 요 채우기 옵션을 보시면, 자, 채우기 옵션을 보시면 어떻게 뜨냐? 다시 한번 좁아졌으니까 제가 범위를 준 거에서 화면 범위에서 벗어났네요.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채우기 핸들로 채우고 요걸 보시면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뭐라고요? 평일만 채우기도 있고요. 월 단위로 채우기도 있고요. 연 단위로 채우기도 있습니다. 일, 평일, 월, 연 이렇게 돼 있죠. 누구는 없어요? 그죠? 주 단위로 채우는 건 없습니다. 주 단위로 채우는 건 없다. 요거 하나만 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우기 핸들을 다 봤는데 안 나온 게 있어요. 안 나온 게 뭐냐? 이 다음 시간에 해야 될 사용자 지정 채우기입니다. 그래서 지정 목록으로 채우는 건데 얘는 다음 시간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맛만 한번 볼까요? 맛만? 무슨 얘기냐? 이게 저번에 파일에 옵션에 고급에서 쭉 밑으로 내리면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에서 채우기를 입력할 수 있어요 라고 했었죠. 요게 어디에도 있냐면 데이터의 정렬에 사용자 지정 목록 여기 나온 거랑 똑같은 애입니다. 여기서 입력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눌러봤을 때 오른쪽에 비활성화되면 프로그램 설치 시에 입력이 된 거고요. 다 입력이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 하는 거야? 그죠? 서로 추가해야 돼. 이제 추가해야 되는 겁니다. 추가해서 입력을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을 입력하시면 된다. 새 목록 한번 입력해 볼까요? 여기다가 자 월, 화 예를 들어서 뭐랄까 영업일부, 영업부 그 다음에 기획부 그리고 생산부 그리고 물류부 이렇게 입력하고 싶어요. 순서를. 그러면 추가하게 되면 추가가 되죠. 자 확인을 눌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뭐라 쳐요? 영업부라고 쳐요. 그리고 나서 드래그해서 내리게 되면 방금 전에 제가 입력한 그 부서의 순서대로 정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어디서 해주면 된다고요? 정렬해서 해주시면 된다고요. 원래는 정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옵션에서 한다 했죠. 근데 옵션을 안 들어가고 여기서 정렬해서도 우리가 입력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사용자 지정 목록 간단하게 한번 봤는데 다음에는 사용자 지정 목록의 기본적인 추가적인 내용을 한번 보면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됐던 내용 보면서 할 겁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조금 어차피 시간 좀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갑시다. 그 다음에 뭘 입력할까요? 여기다가 자 그리고 월 그 다음에 값 이렇게 입력했어요. 이거 채우기 핸들로 내려보겠습니다. 자 값을 채우기 핸들로 내리면 뭐가 나올까요? 값을 명점 무기경신 인계가 나왔어요. 월은 뭐가 나올까요? 드래그해서 내리면 월화수목금토일이 나왔습니다. 자는 뭐가 나올까요? 이제 이쯤 되면 아시겠죠? 자축이면 진사오미? 예 맞습니다. 나오네요. 얘는 이미 프로그램 설치될 때 나오는 거야. 그럼 가는 뭐가 나올까? 그럼 아마 여러분들 가나다라 마바사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가는 안 나옵니다. 설정이 안 돼요. 이미 입력이 안 돼 있는 애란 얘기야. 얘는. 그래서 얘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 채우기 핸들이 안 되는 건 가져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내가 쓰고 있는 거는
가나다라 마바사 나오는데 그건 누가 아까 봤던 정렬해서 사용자 지정 목록에다가 가나다라 마바사 마바사까지만 칠게요 하고 추가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제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여기다가 제가 가를 이제 쳤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나오겠죠. 나오는 겁니다. 가나다라 마바사까지밖에 안 쳤다 보니까 사 다음에 또 가가 또 시작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채우기엔드를 사용할 수 있다. 오늘은 채우기엔드까지 한번 봤고요. 다음에는 찾기 및 바꾸기부터 쭉 보겠습니다. 지금 원래는 실기 대체에 좀 도움을 주고자 그 스프레드시트를 잠깐 보려 했는데 아무래도 스프레드시트를 그 필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한번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더 스프레드시트 이론 부분을 같이 본 다음에 진행을 실기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강의는 스프레드시트 이론 부분이 한 10강에서 15강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요. 25분씩 해서 천천히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교재는 렉스미디어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책을 기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강의는 춘천직업전문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학원에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